젠프의 초대박 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솔직하게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했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인사복지실 산하 군 인사운영팀으로 넘기고 팀장에 서기관급 공무원을 앉히도록 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군사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 역시 현역 장교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보임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육사 출신 대령이 보임됐는데 국방부는 육해 공군 균형 인사와 인사부서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정훈 준장과 같은 파격적 인사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고 아마도 박 장군은 젠프 정권에서 최소 수스타까지는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것 말고도 젠프의 효능감은 이어집니다. 특종 전문 기자가 극찬한 젠프의 능력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MBC 뉴스를 봤지만 이건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결과입니다. 보수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하지 못했어요. 언론사를 제대로 털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하죠. 그동안은 마치 성역이어서 그걸 어떻게 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못했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그냥 했습니다. 기자들이 주가 조작한 걸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경제 편집국장 사퇴했죠. 사장 사퇴했죠. 한국경제는 내부 지침으로 앞으로 자기네 소속 기자들이 단타매매, 단기투자 주식은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바짝 쫄아서 편집국장 물러나, 사장 물러나, 사내 윤리규정 새로 마련해.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이걸 그동안 왜 못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좀 자신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율배반처럼 말씀드리는데 언론개혁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언론개혁이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수사기관, 특히 검찰 이런 데를 개혁을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범죄에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특히 주가 조작, 이건 기자들이 한 거지만 언론사의 오너들이 다를까요? 언론사의 오너들은 자기 기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것도 이미 업계에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신문사에 어느 오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주가 조작범들과 실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팩트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 캐비넷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바로 잡아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사를 수사하면 언론개혁을 생각보다 손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해도 감히, 민주당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걸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크게 왜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한 게 아니라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해서 이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여기에 이제 특사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요 TF팀 비슷하게 요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사를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한 거죠. 정부.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로 금감원, 금융위 이런 데서 주가조작 금절 합동대응단을 바로 만들고 그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언론사를 바로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민주당이나 이제 또 이재명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좀 계속 앞으로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죠? 수사기관이. 이걸 좀 깨야 됩니다. 언론사가 성역화돼 있는데 요거를 좀 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언론개혁의 한 발자국, 물론 이제 범죄만 갖고 수사한다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언론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언론사들을 긴장시키고 권력을 잡은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네들도 어떤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단순히 그냥 주가 조작을 수사했다, 이걸 넘어서 이런 방식으로 언론사를 압박해 들어가는 게 언론 개혁의 어떤 단초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검찰 개혁이 먼저다. 검찰을 개혁해서 수사기관이 바로 서면 수사기관이 언론 수사하게 하면 된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유착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절대 언론사 수사 안 하죠. 이걸 깨기만 해도 상당 부분 언론의 힘도 빠지고 수사기관도 바로 설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줬죠. 이재명 정부의 행정은 발이 땅에 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언론개혁의 시너지나 효과나 이런 걸 마련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알바는 고양이 사건 이후로 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 라는 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퇴임 후 편안한 삶을 사시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유일한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을 현직에 있을 때 예우하길 희망합니다. 물론 정권 재창출 실패, 뼈아픈 실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때문에 망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공범이다라며 저주를 퍼붓는 건 다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그 엄혹한 겨울을 끝내기 위해 촛불 들고 함께 싸웠던 동지 아닙니까? 사리사욕 채운 적 없고 진정성 하나로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문통이 슬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낙향에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현실 정치에 개입할 힘도 없는 분을 끌어내어 샌드백처럼 때려서 얻는 이익도 없고 이 대통령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서운한 감정 다 털어버리시고 쥐나 닭은 범죄로 박탈당했고 두창이는 사형순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을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예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구독자 많이 빠지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